우리가 전 시간에 제일 어려웠던 한국사. 오늘 한국사 아주 간단하게 할 겁니다. 오늘은 딱 어디까지만, 통신라까지만 딱 간단하게 들어갈 거야. 알겠지? 자, 우리 전 시간에 삼국 배웠던 거 기억나지? 4세기 누구의 전성기였지? 4세기가 누구의 전성기? 백제, 근초고왕. 자, 5세기가 누구의 전성기? 고구려, 광개토와 장수왕. 6세기가 누구의 전성기? 신라. 되겠니?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통일 먼저 배우면 될까? 누가 삼국을 통일하지? 신라가 삼국 통일하게 되지? 그럼 신라의 삼국 통일 세기는 몇 세기가 될까? 6세기 다음이니까 몇 세기 때? 7세기 때 무슨 통일? 삼국 통일?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676년이 되겠습니다. 676년이면 몇 세기더라? 7세기. 우리가 세기하는 거 말해줬지?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연도 요거 정도 기억하자. 선생님 웬만해서 연도 외우라고 그래, 안 해? 그런 말 안 했지? 그럼 내가 말한 연도는 꼭 외워야 돼. 알겠지? 요 연도 기억하자. 900 언제? 18년 정도 기억합시다. 몇 년이라고? 918. 되겠니? 세기 몇 세기야? 발음 잘해야 돼. 10세기야. 되겠지? 자, 그럼 얘들아, 요 시기를 꼭 기억하면 돼. 왜냐면 이거 역사적으로 중요해, 얘들아. 우리나라 이제 무슨 왕조가 만들어질 때다? 고려 왕조가 만들어질 때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우리가 삼국 통일을 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무슨 신라로 하죠? 통일신라. 근데 이 통일신라만 있었던 거야? 아니야. 북쪽에 고구려의 후예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야. 해동 성국이라 불렸던 어떤 나라 만들었지? 발해란 나라도 만들었지. 그래서 요 시대를 뭐라 하죠? 남국과 북국이 있다. 그래서 일명 무슨 국시대? 남북국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남북국 시대는 몇 세기부터 몇 세기까지 있는 거야? 그래, 7세기부터 몇 세기까지? 그래, 10세기까지. 여기가 바로 뭐다? 남북국 시대. 시대 개념 이 정도 잡았으면 됐습니다. 되겠니? 그럼 이제 우리 주제는 뭐더라? 오늘은 삼국 통일 과정과 통일신라 이 정도만 들어가면 돼. 삼국 통일 과정이지. 그럼 내용이 물어볼까? 하면 순서를 물어볼까? 대부분 간단한 순서 위주로만 물어봐. 그래서 순서 간단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8페이지 피면 되겠고요. 자, 이제 어떤 내용인지 갑시다. 그 삼국 때는 얘들아 중국이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었거든? 되겠지? 그럼 이 두 개 나라가 이거야. 두 개의 민족이 있었던 거야. 하나는 무슨 민족? 북방민족이라고 합니다. 말탄, 유목민족이야. 유목민족 하면 누구 떠올리면 될까? 거란, 여진, 몽구 이런 애들이라 보시면 돼. 엄청나게 전투력이 뭐더라? 센 놈들이죠. 되겠지? 너네 혹시 청고마비랑 얘기 들어봤니?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 가을철 말하지? 그리고 되게 풍요로운 계절 말하지? 그 진시황이 제일 싫어했던 단어야. 진시황 앞에서 청고마비 하지 혀 잘라버렸습니다. 왜? 가을철에 농민들은 뭐하지? 추수하지. 농경민족은. 얘네들 어때? 말이 살찌고 무럭무럭 전투력이 만빵일 때지. 그때 뭐할까? 대거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싹 다 식량을 약탈해 갑니다. 그래서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도 이 유목민족이 무서웠기 때문에 일명 무슨 장성을 쌓을 정도야? 만리장성을 쌓을 정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네 혹시 켄타우루스라고 알겠나? 반신반마지? 이게 농경민족이 봤을 때 쟤네들은 뭐야? 거의 말과 거의 통일된, 합체된 놈이나 다름없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는요, 요 파란색이 유목민족이 지배했던 곳이야. 빨간색이 농경민족. 그래서 주변 국가에 신경을 썼다 못 썼다? 못 썼던 시대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다 이제 통일제국이 만들어지는 거야. 들어봤죠? 어떤 나라? 수란 나라가 통일하게 됩니다. 되겠니? 그럼 중국은 통일제국이 만들어지지. 주변 국가를 가만히 놔둘까 복속시킬까? 다 복속, 무릎 꿇혀야 돼. 왜냐면 내가 중국이야. 너네 민족을 다 뭐하더라? 복속시킨 거야. 이래야지만 하나의 중국이 되는 거야. 근데 한 놈이 반항을 해. 내가 이걸 제한 못하지. 연이어서 뭐더라? 다 반항한단 말이야. 그럼 무조건 뭐더라? 주변 국가를 복속시키는 게 특징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그래서 이제 웬만한 국가들 다 복속시켰거든? 근데 동북아에 어떤 나라가 머리를 안 굽히는 거야? 고구려가. 그래서 이제 수나라는 무슨 원정? 고구려 원정에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수나라는요, 고구려 원정에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안 들어봤니? 실패했어. 그래서 수나라 망해, 30년 망해. 그 다음에 나온 나라가 어떤 나라야? 당나라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나라 또한 뭐더라? 고구려 원정에 또 실패하게 됩니다. 그만큼 고구려가 강성했던 거야. 근데 이 수나라가 엄청나게 힘이 셌던 나라거든? 얼마를 보냈다고 해요? 군사 100만을 보냈다고 합니다. 너네 군사 100만이면은 어느 정도 숫자인지 모르지? 이게 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나올 수 없는 숫자야. 이 병력들이 성벽, 성문을 나올 때 있지? 나온 데만 한 달 걸린 숫자라고 합니다. 엄청난 떼거리 숫자야. 고구려는 전체 인구가 20만 밖에 안 돼. 100만이 맞다고. 그럼 어떻게 싸웠을까? 허울법한에서 맞서 싸웠을까?
아니야. 그래. 성곽만 지키는 전투를 했다 보시면 돼. 고구려는 성을 이제 견고하게 쌓는 거야, 저런 식으로. 그 성을 지키는 전투라는 것이야. 이번에 고구려를 제압하기 위해 데려온 100만 대군이 요동성을 포위했다. 저 화살 빗받치는 거 봐봐. 응, 저런 식으로 싸우는 거야. 그럼 고구려는 성 밖으로 안 나가. 끝까지 성만 지키는 거야. 그럼 성 하나 부실 때 쉬울까 하면 어려울까? 이거 영상 봐봐. 되게 어려울 거 아니야. 빨리 걸어야 뭐더라? 일주일이야. 오래 걸린 성은 한 달까지가. 진짜 오래 버틴 성은 몇 개월까지 버틴 성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구려의 성벽은 너무 높고 튼튼했고 고구려군의 저항도 완강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상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잖아. 저 성벽을 왜 굳이 부시고 갈까? 그건 지나가면 되잖아. 맞지? 그 얘기를 말해줄게. 얘들아, 이 전쟁에선 중요한 게 작전보다는 보급로가 매우 중요하다 보시면 돼. 그래서 일명 전투부대가 뭐더라? 이게 지나가죠. 성을 안 부시고. 그럼 뒤에서 뭐가 올까? 보급부대가 따라온다 보시면 됩니다. 보급부대. 식량 같은 거 보급해주는 부대가. 되겠니? 그럼 이제 보급부대 오잖아. 성벽 안 부셨지? 그럼 성벽에는 어때? 아직 병사들이 남아있지? 걔네들이 출동해서 뭐다? 보급로를 차단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고립당한다 보시면 돼. 그래서 성벽은 뭐더라? 부시고 가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100만이라는 숫자가 왔기 때문에 또 어떨까? 수나라는. 성을 부시긴 부셔. 많은 성들을 부십니다. 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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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고. 이렇게 왔어. 이 정도까지 오면 몇 개월이란 시간이 걸려? 한 6개월 정도가 걸린다 보시면 돼. 그럼 6개월 동안 전쟁을 한 거지. 뭐가 또 동이 날까? 식량이 동이 나.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수나라는. 구할 데가 없어. 집에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럼 군사를 철군시킨단 말이야. 그럼 고구려는 뭐 할까 이제? 수나라 군대가 다 물러나가고 나면. 다시 성벽을 쌓는 거야. 그럼 수나라 또 시작하지? 그럼 또 처음부터 시작이야. 저기부터. 이게 몇 차례나 반복된 거다? 4차례나 반복된 겁니다. 되겠니? 당나라도 나중에 또 오게 되지. 당나라도 몇 차례 공격했어? 3차례 공격한 거야. 이걸 다 막아낸 게 바로 뭐더라? 고구려였다 보시면 됩니다. 되겠지? 엄청나게 강성했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근데 내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결국 신라가 어떻게 해? 삼국을 통일하지. 그게 왜 그럴까? 신라와 누가 편먹었기 때문에? 당나라가 편을 먹었기 때문에. 일명 무슨 동맹? 나당동맹. 신라가 당나라에서 딱 한마디 해준 거야. 우리가 보급로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이제 어때? 보급로가 확보된 중국은요, 고구려를 이제 쉽사리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되겠니? 그래서 나당 동맹하기 전에 이제 고구려가 버텼던 사건. 알겠지? 수와 당나라를 뭐더라? 이제 막아냈더라.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자, 그래서 우리 고구려 수나라 때는 그 가장 유명한 게 살수세첩 들어봤지? 일부러 을지문덕이 뭐더라? 유인한 다음에 한순간에 뭐더라? 30만 병력을 없애버린 거, 거기 살수세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당나라 오게 되지? 당나라 때 온 게 누구더라? 이 영계소문 장군이 이제 맞서 싸웠고요. 가장 유명한 전투 무슨 성 전투다? 안시성 전투가 매우 유명하더라. 영화로도 나왔었지? 원래 이 안시성은요, 당나라 태종이 직접 주관했었고, 저거 매우 허접한 성이었어. 저거 내가 뭐 하루 이틀이면 끝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서 한 달 동안 버틴 거야. 그러니까 당나라 태종도 어땠을까?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만큼 뭐더라? 매우 고려 강성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마무리됐니, 이거? 자, 그럼 이제 가보자. 자, 이제 이 지도가 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했네. 수와 당이 만들어지니까 동북아 모든 민족들은 중국의 침략에 대비해서 돌궐과 고려가 한편이 되는 거야. 누구 막기 위해서? 중국을 막기 위해서. 되겠니? 그리고 6세기 이후부터는 백제와 신라가 사이 좋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고구려는 원래부터 뭐야? 신라랑 싸우고 있었지. 그럼 이제 누가 편먹기 좋아? 고구려와 백제가. 그 백제 놈들은 항상 누구랑 연결되죠? 외놈들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돌궐, 고구려, 백제, 외가 하나로 연결되는 남북 진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신라는 상황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안 좋았어요. 왜? 백제와 고구려의 침략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신라는 누구랑 연합하게 될까? 바다 건너 중국과 연합하게 돼. 이걸 일명 무슨 지죠? 동서진영. 그래서 이걸 무슨 매교로 한다? 남북진영과 동서진영이 교차했다. 무슨 영매교? 십자영매교? 이렇게 말합니다.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 자, 그럼 우리 교재 가보자. 이 지도 똑같은 거 있어 없어? 있지요? 여기 언제다? 7세기 초반 상황이다. 그 정도만 들어가시면 돼. 되겠니? 그러면 남북진영의 힘센 놈은 누구야? 남북진영의 힘센 놈이 누구야? 그래, 고구려. 동서진영의 힘센 놈이 누구야? 중국이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뭐더라? 고구려가 중국과 싸우는 과정. 이게 첫 번째 과정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그래서 수나라에서는 어떤 전투가 가장 유명하고요? 살수. 줄치자. 수나라 줄치고 살수. 당나라 공격도 막아냈었지. 고구려가 무슨 성 전투가 유명하다고? 안시성 전투. 그거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됐지? 우리 삼국통일 과정은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 요 순서 정도만 잘 유념하면 되고, 내가 말했다시피 이제 무슨 동맹이 성립돼? 나당 동맹이 성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와 고구려가 다 이제 끝나게 되는 거야. 그럼 물어보자. 고구려 먼저 끝날까? 백제 먼저? 요거만 잘 맞춰. 백제 먼저. 원래 당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 먼저 끝나자고 했거든? 근데 이제 신라는 그래. 백제가 없어져야지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너네한테 식량을 보급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드디어 660년에 어떤 나라가? 백제가 멸망합니다. 되겠니? 황상벌의 어떤 장군 들어봤어? 개백장군. 그 다음에 이제 백제 멸망한 다음에 또 어떤 나라? 고구려도 드디어 668년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야. 그럼 이제 봐봐. 삼국이 드디어 통일했지. 그러면 신라와 당나라는 어떻게 하기로 했을까? 당나라가 한반도 다 주려고 했을까? 무슨 강?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거. 평양성에 있는 거. 무슨 강? 대동강. 대동강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은 누가 갖기로 하고 신라가, 북쪽은 누가 갖기로 했다? 당나라가 갖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당나라 입장에서 어때? 무서웠던 건 고구려잖아. 신라 놈들은 허접하다고 생각했거든. 주고 싶을까 안 주고 싶을까? 안 주고 싶지.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여기 설치해. 웅진 도독부, 안동 도부, 백제와 고구려 딱 먹겠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까지는 인정하겠다, 선생님이. 야, 계림 도읍부란 걸 설치해. 어디마저 먹겠다? 신라마저 먹겠다. 그럼 이제 신라는 누구랑 써야 될까? 당과 싸워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무슨 전쟁?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 무슨 전쟁? 나당 전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결국 신라가 물리치긴 물리치거든요. 나당 전투 결과 무슨 성 전투? 매소성과 무슨 포?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 육군을 이긴 전투가 무슨 성 전투고요? 매소동 전투가 되겠고요. 당나라 수군을 이긴 전투가 기벌포 전투야. 신라가 왜 이렇게 전투력이 강해졌을까? 이때는 얘들아 고구려 백제 그 살아남은 사람들 있지. 걔네들은 당나라 편 들어줄까 신라 편 들어줄까? 같은 비중이니까 신라 편을 들어줬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 삼국의 모든 사람이 힘을 합세서 물리쳤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울 땐 이 정도 기억하자. 매소성과 무슨 포 전투 기억 잘하면 될까? 기벌포. 앞자리만 따면 뭐야? 매기. 우리 물고기 있잖아. 수염난 물고기. 매기 전투. 이문보다랑 삼국통일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끝. 자, 그러면 우리 어디? 오른쪽 나당연합 줄치고 백제 멸망 제목 줄치고 고구려 멸망 줄치고 그 다음 이제 뭐야? 나당 전투 줄치면 돼. 그 다음 너네가 꼭 기억할 거 무슨 성? 매소성. 그 다음 무슨 포? 기벌포. 자, 그러면 신라는 완벽하게 삼국을 통일한 거야? 아니지. 옛 고구려 땅을 잃어버렸지. 그래서 무슨 강 이남? 또 나왔다. 무슨 강? 대동강 이남. 대동강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정리됐네 이제. 자, 그래서 삼국 통일 됐고요. 이제 우리 메인 우리 주제 통일신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더 집중하면 돼. 야, 내가 남부국시다 몇 세기까지 이랬었지? 10세기지. 그럼 신라는 통일신라 말고 신라만 따져. 몇 년 왕국이야? 신라가 언제 만들었어? 기원전 1세기 때부터잖아. 그럼 10세기까지가 거의 천년 왕국이라고 보시면 돼. 엄청나게 시대가 길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신라를 공부할 때 시를 나눠서 공부하는 거야. 너무 길다 보니까. 그래서 일명 왕의 권력으로 한번 나눠. 무슨 권? 왕권. 왕권이 파란색이라 보시면 돼. 처음에 왕권이 미약했잖아. 우리 연맹왕국 단계에서 시작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중앙집권국가 되면서 점점 왕권이 높아졌다가 최고점을 지고 한 번에 내려가. 되겠니? 그럼 왕권과 비견되는 건 무슨 권이 되죠? 귀족권이라고 하지? 되겠니? 그럼 반대로 귀족권 하면 돼. 그럼 너네가 딱 보면 어디 나누면 돼? 여기 가운데 자르놓으면 이상한 새끼야. 알겠지? 딱 봐도 어디 자르면 돼. 왕권과 귀족권이 교차되는 곳. 저기 한번 나누면 되겠지? 그다음 또 어디 나누면 될까? 또 여기 한번 나누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딱 몇 단계? 3단계로 나눈다 보시면 돼. 그래서 앞부분을 무슨 대? 상대. 그 다음 뭐더라? 가운데를 중대. 마지막을 뭐다? 하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재 그대로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여기다 하나만 표시하자. 이렇게 표시해. 이 정도. 아니면 또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요때가 삼국 통일기야. 자, 요때가 무슨 기라고? 삼국 통일기라고. 그럼 통일시려면 어디를 말하는 거야? 상대, 중대, 하대 중에서 어디를 말해? 중대와 하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됐니, 요거?
자, 이제 우리 통신라에서 시험지 나오는 거 다 정해졌다고 보시면 돼. 통신라 배우는 거지, 이제. 첫 번째 변화가 뭐야? 어떤 변화가 있어? 왕권이 어떻게 되고 있어? 높아지고 있지? 왕권의 전, 이건 물어보는 거야. 왕권이 어떻게 해서 높아졌는지. 됐나요, 이거? 응. 어렵지 않지, 이거? 야, 그 다음에 통신라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중대와 하대를 의미하는 거지? 근데 중대, 하대 때 완벽하게 다르지? 중대 때는 왕권이 되게 높은데 하대 때는 왕권이 어때? 확 떨어졌죠? 어디 구분하는 거? 중대인지 하대인지 구분하는 거. 되겠니? 지금 출제 포인트 2개 말해줬네. 뭐가 높아지는 거죠? 왕권이 높아지는 거. 그 다음 어디 구분하면 돼? 중대인지 하대인지. 근데 세 번째는 좀 어려운 거든. 우선 통일신라란 말이야. 삼국을 통일했지. 인구가 적어졌으면 많아졌어? 많아졌지. 다스리는 영역도 어떻게 됐어? 넓어졌지. 그럼 기존의 통치 조직으로 계속 다스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새로운 통치 조직이 무엇인가? 요게 세 가지 주제가 되겠습니다. 정의됐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무슨 권이 높아지는 거? 왕권이 뭐 한다고? 높아지더라. 그 다음 어디 구분 잘하면 된다고? 중대와 어디 구분 잘하면 돼? 하대를 구분하면 되는 거야. 그럼 새로운 무슨 조직? 나라 다스린 제도. 무슨 제도? 통치제도. 요 세 가지가 출제 포인트. 그럼 이제 우리 뭐 한다? 제일 먼저 무슨 권이 높아지는 거? 왕권이 높아지는 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왕권이 높아질 때는 왕 또 몇 명 나온다? 3명 나온다 보시면 돼. 몇 명? 3명. 자, 3명 중에 첫 번째 무슨 왕 들어갑시다? 무열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태종 무열왕이거든. 최초로 무슨 계통? 진골계통의 왕위가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되겠니? 이거는 너네 혹시 성골과 진골이라고 들어봤니? 이거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온다. 그래서 그냥 말해줄게. 성골과 진골 대부분 몰라서 그렇거든. 재밌는 얘기야 이거. 이 진흥왕 우리가 배웠잖아. 6세기 때. 이 아들이 2명 있어. 동륜과 사륜이야. 두 번째 요 사륜이 뭐더라? 그 다음 왕이야. 진지왕이야. 그 묘는 진지왕이지. 근데 진지하지 못했다고 그래. 맨날 술을 처먹으며 놀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의 무슨 회의? 화백회의라고 해서 왕을 폐위시켜. 귀족회의에서. 되겠니?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사르는 이제 떨어져 나가고 이제 동륜의 아들. 이름이 웃겨 이 새끼들. 백정, 백반, 국반이야. 이름 이상하게 지었지? 하여튼 이 백정이 다음 왕 진평왕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럼 한번 물어보자. 진평왕 때 왕권이 강한 거야? 미약한 거야? 좀 미약한 거지. 귀족들이 왕위를 막 폐위시켰으니까. 그래서 왕권을 높이기 위해서 왕위 계승을 한 번 더 축소시키는 거야. 이제부터 어디 계통만? 우리 계통. 요 동륜 계통에서만 뭐더라? 왕위가 나올 것이다. 얘네들은 이제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다? 요쪽이 성스러운 뼈다. 성골. 나머지는 진골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됐니? 근데 이 진평왕이 아들을 못 낳아. 지가 이제 뭐더라? 지 자손만 된다는데 아들을 못 낳은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가 올라가? 선덕여왕. 근데 선덕여왕이 결혼해서 못했어. 결혼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지. 그래서 자손이 없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더라? 국반의 딸. 다음 진덕여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원래 얘네들은 떨어져 나갔지. 진골애들. 이 사륜의 아들이 용춘이요. 용춘의 아들이 바로 김춘추요. 김춘추가 뭐더라? 우리가 바로 배울 누구더라? 태종 무열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열왕은요. 최초로 무슨 계통? 진골 계통. 이런 말이 되는 것이야. 마음에 됐어요, 이거? 그래서 진골은 왕위도 있고 뭐야? 귀족도 있는 거야. 되겠니? 그냥 성골과 진골 한번 들어봤잖아. 그거 선생님 설명해주고 시험 문제 안 나와. 자, 이면 니네가 암기할 거. 왕 이름 알아. 누구 알아두면 돼? 태종 무열왕. 알겠지? 그 얘가 바로 김춘추고 왜 왕에 올라간지 말해줄게. 나당 동맹 성립시킨 사람이야. 그러니까 삼국통일에 뭐야? 가장 커다란 공이 있지.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왕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럼 물어보자. 이 다음 왕은 이제 누가 될까? 누구 자손만 돼? 그래, 김춘추 자손만 되지? 그래서 일명 뭐다? 무열왕계통 성립.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됐어, 요거? 자, 우리 첫 번째 왕 누구 배웠다? 무열왕 하나 배웠다. 됐니? 이 사람이 삼국통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삼국통일 직전에 죽었어. 백제 멸망까지만 본 거야. 그럼 이제, 고구려 멸망, 백제 멸망까지만. 그럼 고구려와 멸망시키고 매수성과 기벌포 전투를 벌였던 건요. 그 다음 아들, 누구 때더라? 문무왕 때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되겠니? 그럼 삼국통일은 누구 때 되었다는 얘기야? 문무왕. 이 정도만 구분하면 돼. 지금 2명 배웠습니다. 무열왕과 누구 배웠다? 문무왕. 삼국통일은 누가 했다고? 무열왕 아닌 문무왕이? 문무왕. 딱 그 정도만 들어가면 돼.
그래서 문방은 뭐라고 그래? 나는 죽어서 바다에 뭐가 되겠다? 드래곤이 되겠다. 그래서 나를 어디다 묻어달라? 바닷가에 묻어달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삼국이 됐잖아. 삼국 통일 초창기다 보니까 사이가 좀 더 어수선하겠지? 근데 신라에는 항상 누가 침략했어? 외놈들이 침략했잖아. 그래서 이 외놈들이 이 시기 때 침략하면 어때? 힘들게 만들어진 삼국 통일이 무너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난 죽어서도 뭐한다? 이 삼국 통일을 지키고자 바다의 용이 돼서 외놈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자신을 어디다 묻어달라고 했어? 동해 바닷가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요게 대왕암이라고요. 실제 있다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무열왕과 문망은 이 정도야. 아, 이때부터 무열 왕계통 무슨 통일? 삼국 통일. 이제 니네가 무조건 애들과 신문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지? 자, 갑시다. 얘때가 뭐더라? 모든 전쟁권의 극성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조치가 다 무슨 권 강화랑 관련 있어? 왕권 강화랑 관련이 있다 보시면 돼. 우선 첫 번째, 김음돌의 난을 진압해. 누구? 흠돌이. 야, 흠돌이. 이 노비 아니야? 신라분들이 이름이 좀 유치해. 알겠지? 김음돌. 신문왕의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야, 너 신문왕의 왕의 장인 어른이지. 권력이 낮은 걸까 높은 걸까? 최고하는 권력 귀족이었다 보시면 돼. 얘가 뭘 폈다 그래? 왕한테 개기는 걸 뭐라고 하죠? 반란이라고 하지. 너네 그러면 김음돌의 난 일어나지? 그럼 몇 명이 끌려갈 것 같아? 대략? 최소 50명에서 많게는 300명까지 끌려가. 이거는 뭐야? 절대 권력. 왕한테 덤빈 놈들이지. 그럼 이제 뭐더라? 김음돌 아니라 친구들 다 데리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큰돌의 아버지 있지. 친족들 다 끌려가는 거야. 어머니. 되겠니? 외가댁 다 끌려가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 마누라지만 처족. 이게 삼족이야. 너희 드라마에서 안 들어봤나? 삼족을 멸하리라? 이게 뭐 하는 거야? 친족, 외가, 처족 싹 다 죽이겠다는 거야. 무서운 거야. 그건 반란 사건이라면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 다음 심지어 너네 뭐지? 마당 쓸 노비 새끼도 끌려가. 그리고 곤장 받는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웬만한 뭐더라? 금돌의 난으로 진골기족 다 제압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그 다음 이제 통치 구조를 바꾸는 거야. 자, 이제부터 암기할 거야. 우선 사람 이름 간단하게 들어가면 돼. 누구 정도 하나 배웠다? 이름 외우기 좋잖아. 흠돌이. 되겠지? 한번 들으면 안 까먹겠지? 흠돌의 난, 이거 들어가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통치 구조 바꿔. 자, 우리가 배웠던 거. 신라의 귀족회의. 무슨 회의라고 하죠? 화백회의. 요게 의장을 뭐라 한다? 상대등이라 불러. 그러면 상대등 뭐야? 진골 귀족의 최고 파워라고 보시면 되겠죠. 화백에서 중요 국가 결정사가 다, 국가 중대사가 다 결정되었다 보시면 돼. 우리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잖아. 뭐도 폐위시켰어? 왕위도 폐위시켰지. 그 다음 백제 먼저 칠 것인지 고구려 먼저 칠 것인지 어디서 결정되었다? 화백회의에서. 요 왕이 들어가 안 들어가? 왕이 들어간 회의 아니었어. 귀족들만 모인 회의라고. 그럼 이거 왕권이 강화되면 약화되는 거야. 약화되는 거지. 그럼 니네가 왕이라고 해봐. 이딴 회의 계속 놔두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대신에 이제 뭘 갖다 놔? 집사부를 갖다 놓은 거야. 무슨 부? 집사부. 그럼 이 집사부는 똑같은 회의기구거든? 누가 주관하는 회의일까? 왕이 주관하는 회의야. 이제 국가 중대사는 어디서 하더라? 화백회의선 집사부에서 운운하게 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지? 단어 하나 기억하면 돼. 무슨 부? 집사부 하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집사부의 장관을 뭐라 부른다? 시중이라 부르거든. 뭐라 부른다고? 시중. 이렇게 불립니다. 얘는 똑같이 진골 귀족인데 누구 편을 들어주는 귀족일까? 왕의 편을 들어주는 진골 귀족이었다 보시면 돼. 배울 때 좋아 이거. 왕의 뭐 듣는 애? 시중 듣는 애. 그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단어 2개 기억하면 돼. 무슨 부? 집사부. 그 다음 누구? 시중.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잘 따라왔니? 그 단어 이제 또 하나만 들어가자.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있어 벌써. 노급이지? 자 가보자. 그 당시 귀족들한테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요? 그 귀족들은 월급을 뭘로 받았다? 노급으로 받았던 거야? 쉬운 예 들어줄게. 자, A라는 귀족이 있죠? 그럼 A한테 이렇게 줘. 서울시, 니 거, 이렇게 줘. 서울시 자치를 다 가져. 되겠니? 그러면 이제 봐봐. 서울시 시민들은요, 원래 세금을 누구한테 바쳐야 돼? 국가에 바쳐야 되지. 아니야. 누구한테 바치는 거야? A한테 받아. 그래서 이걸 뭔다? 세금을 걷어간다. 조세를 걷어갈 수 있는 권리를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두 걷었다는 게 특징이야. 이게 중요해. 노동력도 증발했다는 게 특징이야. 서울 시민 다 모여라. 다 모여야 돼. 한 자리에. 63빌딩 만들어라. 만들어야 됩니다. 한강대교를 만들어라. 대교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이 서울 시민한테 삽을 주지요. 그럼 뭐야? 노동자들이지. 칼을 쥐어주면 그걸 병사가 되는 거야.
일종의 사병화 된다 보시면 돼. 야, 니네가 왕이래 봐. 이딴 거 계속 주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신문학 때 뭐가 폐지돼? 노급이 폐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혁혁한 조치였다고 보시면 돼. 됐나요, 이거? 야, 그렇다고 이제 아무것도 안 주면 어떨까? 귀족들. 반발이 심하겠지. 그래서 대신 줬던 게 바로 뭐더라? 관료전이거든? 무슨 전? 관료전. 그럼 관료전은 요만큼으로 줄어들어. 이제 구 하나로 줄어들어. 강남구?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야. 되겠니? 그 여기서는 봐봐. 똑같아. 뭘 걷어가? 세금을 걷어가. 하지만 노동력은 증발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된 것이 무슨 전이다? 관료전. 단어 2개 나왔어. 뭐 폐지? 노급 폐지. 무슨 전 지급? 관료전 지급. 절대 까먹지 마. 집사부, 노급, 관료전. 마음 됐니 요거? 하나만 더 들어갈게. 이거는 그냥 한 번만 듣고 넘어갈게. 그럼 이제 이 땅은 누구 것이 돼? 왕의 것이 되지. 근데 왕이 여기서 뭐 경작할 거야? 이걸 다시 백성들한테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 토지를 뭔다? 정전이라고 하는 거야. 이 정자가 있는 애들은 한국사에서 정자가 나면 사내 정자거든? 그러니까 일반 성인 남자들을 정이라 불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정전 지급은 원래 다음 항 때 돼. 됐어요? 그럼 너네들이 중요한 건 뭐야? 노급 폐지. 무슨 전 지급? 관료전 지급. 여기까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잘 따라왔어? 첫 번째 말해봐. 뭐에 난이 일어났고? 흠돌이. 됐잖아. 근데 뭐가 폐지되었다고? 노급. 대신 줬던 거. 관료전. 그래,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너네 골품제라고 들어봤지? 신라의 최고 귀족을 무슨 귀족? 진골귀족 이렇게 말해. 진골귀족은 17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1등급 관료까지 쭉 올라갈 수 있다 보시면 돼. 근데 이 진골귀족 떨어져 나온 애들이 있어. 일명 몇 두품? 6두품 애들이라고 있어. 그럼 얘네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몇 등급 이상 못 올라간다? 5등급 이상 못 올라가. 쉽게 말해줄게. 네가 6두품이야? 출신이야? 쟨 진골귀족이야? 그럼 너는 수능에서 1등 먹었어. 그리고 사법고시도 1등 했어. 하지만 뭐더라?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태어난 게 뭐더라? 뭐니까? 6두품이니까. 되겠니? 그럼 6두품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겠지요. 니네 생각해봐. 너네보다 훨씬 더 능력이 떨어진 애가 니네 윗대가리에 있다고 해봐. 불만이 많겠지. 그래서 일찍부터 뭐더라? 항공과 종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게 6두품입니다. 채치훈 안 들어봤니? 됐어. 하여튼 6두품이라고 했어. 얘네들은 정치에서 그 당시 소외되었거든? 근데 이제 누가? 왕이 얘네들을 기용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래서 6두품 뭐더라? 자신의 오른팔격으로 사용했더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만 더 들어갈게. 그럼 6두품은 이 중대시기, 신문왕 시기 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신라에 대해서 감정이 나쁜 감정일까? 우호적 감정일까? 그것만 맞춰. 우호적 감정이야. 왜?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왕이 직접 뭐더라? 발탁해서 자신을 쓰니까, 사용하니까 되게 좋았던 시대였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거? 그래서 신문왕이 지금 뭘 불고 있어? 피리 불고 있지? 저게 일명 만파시적이라고 합니다. 저 피리를 불면 파도가 잠잠해지고 역병도 사라지고 적병도 사라지는 아주 개구라 피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야? 무슨 건 강화의 상징? 그 당시 왕권 강화의 상징을 보여준다 보시면 돼. 마무리됐어요, 이거? 구 한글로 적을게. 9 이렇게 외우자. 선생님 갑자기 숫자 9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라는요 9자 되게 좋아해. 왠지 알아? 몇 국을 통일했어? 3국을 통일했지. 3, 3은 뭐가 됩니까? 9가 되지. 그래서 9자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지방을 나눌 때 몇 개로 나왔다? 9개 주로 나왔던 거야. 왜? 고구려 3개, 한주, 삭주, 명주. 백제 지역에 몇 개? 3개. 신라 지역 몇 개? 3개. 그럼 뭐야? 3, 3은 뭐가 될까? 9가 되겠지. 군사 조직 또한 뭐더라? 구서당 10정이라고 했거든? 부대가 몇 개? 9개 부대야. 3, 3 보니까 9니까. 민족 융합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뭐라고요? 무슨 학? 국학이라고 있거든? 신라 대학교라고 보시면 돼. 그럼 여기서도 뭘 가르쳤을까? 유학을 가르쳤겠지? 다 무슨 권 강화랑 관련있다? 왕권 강화. 이런 조치 다 누가 했을까? 신문왕 때 일어났다. 들어가시면 돼. 그럼 우리 전근대 대학교 2개 배웠다? 고구려에 어떤 대학 배웠어? 소수령이 만들었던 거. 태학. 신라 때 뭐 배웠다? 국학. 대학교 2개 배웠다 보시면 돼. 알겠니? 자, 이제 줄치고 마무리 짓자.
자, 무열왕 줄치고, 문무왕 줄치고 삼국통일. 자, 신문왕 갑시다. 신문왕 때 전제왕권 확립이지? 흠돌이 줄쳐. 관료전지금 노급해지 줄쳐. 국학 줄치고 육두품. 그 다음 밑에 아주 흐릿하게 보이지? 숫자 9 2개 줄쳐. 구주, 구서다. 99 나오면 무조건 신문왕. 되겠니, 요거? 자, 그럼 신라 중대 끝났고요. 어디 끝내고 우리도 오늘 수업 요거 마무리 짓자. 국사는 하대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가자. 지금 잘 따라온 거 맞지? 응. 자, 우리 빨리 하고 좀 쉬자. 응. 요때 신문왕 다음에 경덕왕, 성덕왕이라고 있습니다. 알겠니? 예, 경덕왕 때 그 유명한 불국사가 만들어져요. 그 성덕왕 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 때 있거든? 요 때가 뭐더라? 해공왕이라고 있어. 무슨 왕? 해공왕이야. 무슨 왕이라고? 해공왕이야. 몰라도 되고. 근데 특징이 뭐냐면 얘가 6살 때 즉위해. 왕으로. 왕권이 강하면 미약해질까? 미약해지지. 이 틈을 타서 귀족들이 엄청나게 발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얘는 그 귀족들의 난 때문에 결국 피살당했다 보시면 돼. 되겠어요? 그럼 핵심이 이거다. 아들을 낳고 죽었을까 못 죽었을까? 못 낳겠지.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야. 무슨 왕계통이 끝나는 거야? 무열 왕계통이 단절된 거야. 지금까지 다 누구 자손이었어? 무열왕 직계 자손이었지. 이게 끝났다고. 그럼 이제 누가 왕이 올라갈까? 진골귀족이면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되겠니? 그럼 이제 왕의 자리를 놔두고 무슨 쟁탈전이 심해질까? 왕위 쟁탈전이 심해질 때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때가 바로 다 하대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하대 때는 여기가 150년간이거든? 150년간 왕이 몇 명이 교체된다? 25명이 교체돼. 안 놀라워? 잘 생각해봐. 장수왕 2명이면 끝날 시기잖아. 야, 근데 여기서 몇 명 교체된다고? 25명이. 그 왕의 제2기간 봐봐. 해공왕 몇 년이야? 15년. 이 새끼들. 자, 몇 년이야? 5년? 어렵냐? 넘어가자. 몇 년? 2년. 그럼 평균 제2기간이 5년 이내야 다. 죽고 죽인 살육전쟁이 뭐더라? 되게 심해졌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왕의 자리는 어떨까? 신성화되는 거야?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됐지? 그러니까 왕권은 어떻게 될까? 확 떨어지게 되는 거야, 한순간에. 됐어, 요거? 그럼 물어보자. 자, 이런 왕의 자리도 심해지지? 그럼 반대로 누구의 권한이 높아지는 거야? 귀족의 권한이 높아지지? 그럼 다시 집사부의 권한이 높아지면 화백회의 기능이 높아질까? 화백회. 귀족들이 좋아했던 건 관료제면 노급이야. 노급이지. 뭐가 부활할까? 노급이 부활. 그리고 이제 모든 권력 누가 독점해? 진골귀족이 독점하지? 육두품은 할 일이 있어 없어? 없지요. 그럼 육두품은 신라 사이는 뭐 할까? 좋아할까? 아니면 좀 싫어할까? 싫어하겠지. 반신라적. 이 신라 사이는 처망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다 보시면 돼. 그럼 우리가 배웠던 중대 시기를 거꾸로 들으면 뭐야? 하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야. 다 끝났어 내용은. 자, 그럼 가보자. 무슨 쟁탈전이 심했다고요? 왕의 쟁탈전. 그럼 얘들아, 우리 귀족 중에서도 귀족들도 파워가 다 똑같으면 달랐을까? 귀족들의 권력도 달랐어. 대부분 어디 쓰인다? 경주. 지금 표시한 곳. 여기 있는 놈들이 뭐다? 좀 파워가 센 귀족들이라고 보시면 돼. 지방에 있는 애들은 어떨까? 권력이 좀 약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세력까지? 솔직히 왕의 쟁탈전은 여기 중앙 귀족들만 하면 될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세력까지? 지방 세력까지도 가담할 정도야. 그만큼 왕의 자리 뭐다? 권위가 떨어졌다 보시면 돼. 그 이 지방 세력, 지방 귀족까지 가담했던 사람이 누구더라? 웅진도둑, 헌창의 날, 김헌창이라고 나왔어. 생소하지? 처음 들어보지? 근데 이 사람은 들어봤을 거야. 바다의 왕자. 들어봤지? 장보고. 응. 얘 또한 뭐더라? 이 장보고는 원래 이거 딱 봐도 어때 이 사람? 군발이지? 그래. 청해진이라는 뜻이 뭐더라? 바다의 해적을 뭐더라? 소탕한다.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 진짜지? 이게 군사기지란 뜻이야. 원래 군사기지야. 그리고 이제 해적들 다 소탕하고 난 거야. 그럼 이제 어떨까? 중국, 한국, 일본의 동아시아 물류 교역망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뭐다? 떼돈을 벌었다 보시면 돼. 어느 정도 돈을 벌었다? 국가 재정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어떨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겠지? 그래서 이제 나도 한번 왕해봤다. 왕이 쟁탈전에 가담했다가 암살당한 사람이 누구더라? 장보고가 되겠습니다.
되겠니, 요거? 그러면 핵심이 이거다? 너한테 장보고가 나오지? 그럼 이때 상황으로 올바른 거 고르시오 나온다고. 그럼 집사부의 권한이 높아지면 화백회의 기능이 높아져야 돼. 화백회의. 관료전 취급받으면 노급이 받아야 돼. 노급 받고. 육두품은 신신라적 아니면 반신라적. 그래, 그거 고르면 된다고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봤지? 그럼 이제 한 사람만 외우면 되겠네. 누구? 이건 안 외우면 되잖아. 이것도 필요 없잖아. 어떤 것만 기억하면 돼? 헌창이.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헌창이 나왔다. 신라 어디라고요? 하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야, 농민들 살기 좋았을 것 같아? 안 좋았을 것 같아? 느낌상 안 좋았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귀족들은 어때요? 이제 국가 통제에 벗어서 엄청나게 보다 삥을 뜯는다고 보시면 돼. 과도한 수치를 하게 됩니다. 되겠니? 그리고 이제 농민들은 세금을 못 낸단 말이야. 헤이, 세금 못 내지? 그럼 빚이 쌓일 거 아니야? 그럼 못 뺏겨. 땅을 뺏기는 거야? 땅 뺏기고 나면 뭐 된다고 썼지? 그래, 가족들이 노비로 팔려고 하는 거야. 혼자 남지? 살고 싶어? 이때 농민 봉기가 일어난다고.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통신라 때 이제 커다란 농민 봉기가 하나 일어나. 뭐와 뭐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얘들아, 몇 명 일어나는 거야? 딱 두 명만 일어났을까? 아니겠지. 얘를 필두로 해서 이제 농민 봉기가 사료들이 이렇게 나와.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해. 야, 얼마나 많이 일어났으면 과장이 심했지. 그럼 벌떼만큼은 아니겠지. 그냥 전국각처럼 다 농민 봉기가 일어날 때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가 되게 안정적이야, 되게 혼란할 때야? 혼란하겠지. 도둑들이 들끓는 거야. 되겠어? 귀족들은 백성들의 수탈하기만 바쁘고 농민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야. 되겠어? 야, 잠깐만. 초기 안 왔지? 문자를 안 했네. 생각해보니까. 야, 뭐 봐보자. 이거 설명하고 우선. 아, 저게 뭐야? 이게 또 말이야. 이 말이 있어. 근데 도둑들이 막 들끓는 거야. 이걸 지켜줘, 안 지켜줘? 국가가 못 지켜주는 거야. 그럼 백성들한테 막 수탈당하고 세금 못 내고 이런 식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대로 망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지역에 유력자가 있어. 힘센 놈이. 그놈이 이래. 야, 이대로 가면 우리 망하겠다. 다 같이 죽겠다. 우리 말을 스스로 지키자. 성벽을 쌓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그러면 이제 어때? 모두 있어야지만 도둑들 막을 수 있을까? 군사가 있어야 되겠지. 그럼 군사를 또 먹여 살리면 따로 세금 걷어야 돼, 안 걷어야? 따로 세금 걷어야 되겠지. 이런 놈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호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스스로 장군 성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하나의 통신라 조직이라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독자적인 세력들이 등장한 거야. 이걸 뭐라 부른다고? 호족이라 부른 것이야. 되겠니? 호족은 출신은 다양해. 지방 원래 세력, 촌주 세력도 있는 것이야. 군바리 세력도 있어. 해상 세력도 있어. 심지어 왕족도 있어. 공통점은 뭐야? 한 지역을 뭔다? 독자적 기반을 가진 놈들. 그걸 뭔다? 호족이라 한다고. 이 호족에서 유명한 사람 말해봐. 잘했어. 호주에서 유명한 게 바로 이거야. 얘네들이야. 누구야? 왕건. 됐지? 그 다음 또 누구? 견훤. 그 다음 또 누구야? 궁예. 이런 애들. 호족들의 힘센 놈들이야. 그럼 이런 호족들이 얘네만 있었을까? 수백 개의 호족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 되겠지? 그럼 거의 신라가 보다 망할 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얘네가 이제 보다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야. 바로 어떤 왕조? 고려 왕조의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야, 나라 운영하려면은 돈과 힘, 돈도 있고 힘이 있지. 이것만으로 나라 다스려질까? 뭐가 필요하지? 머리. 대가리가 뭐냐? 지식인들. 알겠지? 브레인 계층들이 필요하다 보시면 돼. 알겠니, 요거? 그 브레인 계층들이 누굴까? 우리 배웠잖아. 육두품. 육두품 신라 사이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지요. 처 망했으면 좋겠지? 그래, 누구랑 손잡고? 호족과 손잡고 새로운 왕조. 무슨 왕조 개창? 고려 왕조 개창. 새로운 시대 주인공. 2명 나왔더라.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트렌드도 필요해요. 알겠지? 호족들이 좋아했던 게 뭐더라? 선종이라고 합니다. 무슨 종? 선종. 이건 불교 종파거든요? 불교 종파 중에 하나야. 야, 불교에서 부처님의 깨달음 얻기 위해서 뭐 하면 돼? 부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되겠지? 그걸 교종이라고 그래. 하면들 무슨 읽기 강조하는 거야? 책 읽기 강조하는 거야? 근데 호족들은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던 애들이야. 귀족들만 좋아하는 게 교종이야. 그럼 선종은 뭐냐면요. 부처님은 책 읽으라는 소리 안 했어. 깨달음은 얻으라고 했어. 그 깨달음 얻는 게 책 읽기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 한순간에 깨달음 얻는 거.
명상과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 얻는 것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상 해봤나? 너네 해본 적, 너네 했다고? 니네 하는 건 망상이겠지? 자, 일단에 명상, 참선, 요걸 말하거든? 원효대사 떠올려. 뭘 먹고 깨달음 얻었어? 해골 먹고 깨달음 얻었지? 세상마사 이치 다 어디에 달려있다? 내 마음먹기 달려있더라. 한순간에 모든 걸 깨달았지? 그게 바로 붓다예요. 부처님이랑 다른 경지에 올라간 거야. 이런 방법이 뭐더라? 선종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호족들이 좋아했던 건 무슨 종? 빨리 하자. 선종. 그 다음 육두품이 좋아했던 건 뭘까요? 유학. 되겠지? 그리고 드디어 이런 사상과 연합해서 고려왕조가 만들어져. 요거는 빨리 좀 말해줄게. 풍수지리술은 뭐냐면 산의 모양과 물줄기의 모양이 인간의 문다 길흉화복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거야.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 그러면 풍수지리 사람들은요, 이 지형을 죽어있는 걸로 볼까? 하면 살아있는 유기체로 볼까? 살아있는 유기체로 봐. 그럼 이 기운이 뭐다? 계속 돌아다닌다는 얘기야. 사람의 기운도 평생 동안 돌아다니는데 밑에서 위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어릴 때 있지? 다 다리에 있어. 그래서 애새끼들 보면 계속 뛰어다니는 거야. 그 다음에 30대가 되지 배불뚝이가 돼. 다들 40대가 되지 어깨가 벌어져. 운동 안 해도 벌어져. 50대가 되면 머리가 슬슬 벗겨져. 60대가 되면 골로 가는 거야. 자, 이렇게 본단 말이야. 인간의 기운을. 풍수지리도 그렇게 본다는 얘기야. 옛날엔 모든 한반도의 기운이 어디 있었다? 경주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라가 뭐였다? 이 기운을 받아서 통일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기운이 계속 있어? 돌아다니는 거지. 그럼 왕건은 어디로 왔다고 할까? 지가 있는 송악으로 왔다. 견훤은 자기가 있는 무진주로 왔다. 이렇게 말하기 딱 좋은 거야. 한마디로 누구한테 유리한 이론이야? 지방에 있는 호족들한테 유리한 이론이 바로 뭐더라? 풍수지리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거? 하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떤 거? 줄치자 하대. 왕의 쟁탈전 줄치고, 헌창이 줄치고, 장보고, 원종과 애노의 난. 다 줄쳐. 육두품부터 호족, 풍수지리설까지 싹 다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118번) 가자. 지도에 표시된 사건이 일어난 시기의 사실로 올바른 것. 거기서 니네가 아는 사람 견훤 찾아봐. 무진주의 견훤. 전라도 지역에 있어. 그 다음에 가운데 가봐. 원종과 애노라고 보이지? 신라 하대가 되겠지? 자, 갑시다. 도교가 전래되었다. 도교 삼국때 전래되었어. 원효대사 통신라 중대 때 사람이야. 의상 원효와 비슷한 시대 사람이야. 모르잖아. 넘어가라고. 4번 있지? 거기다 적어.